그리고 이제 실손보험인데요. 실손보험은 뭐 반드시 가입하셔야 되는 보험입니다. 예, 누구든지 일단은 조금이라도 젊을 때, 시기가 될 때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거는 이제 통원할 때는 이제 진료비 한 개인 부담이 있죠. 1만 원, 1만 5천 원, 2만 원까지 있고, 약제비는 8천 원까지 개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 시에는 뭐 10%에서 20% 개인 부담이 있고요. 그 이제 당일 입원 없이 수술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요거는 이제 통원으로 봐서 25만 원까지만 지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온라인으로 청구하시는 게 제일 편리하고요. 요즘 온라인 시스템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 이제 가입하시면 주로 이제 온라인 청구하시는 게 나중에 이제 그 기록으로도 많이 남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매년마다 실손보험료가 계속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해는 한 10%, 어떤 해는 15%, 심지어는 20%까지 올라가기도 하고요. 현재 만약에 보험료를 한 5만 원 정도 내시는 분이 있다 이러면 10년 후에는 그게 한 20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에 실손보험료를 만약에 포함시킨다고 하면 그걸 한 30만 원, 20만 원까지도 포함을 시켜야지 적정한 생활비 환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치매보험도 요즘 가입하시는 분이 많아요. 치매 건수가 이제 뭐 많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이제 자녀들한테 그 짐이 되지 않겠다라는 뜻에서 본인들의 돈으로 뭐 치매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치매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일부 보험사에서 상당히 좀 수령하는데 까다롭게 했어요. 이걸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좀 제재를 해서 요즘은 조금 이제 받기 쉽게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보험사는 그렇습니다. 보험료 받는 것은 굉장히 관대해요. 그렇지만 이 보험료 지급하는 데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현실적으로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치매 보험료도 저희가 이제 뭐 치매 환자가 있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간병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간병보험이라는 건 이제 본인이 그 뭐 병원에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경우에 간병인 비용을 이제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는 거고요. 현재 간병인 비용은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활용을 한다 그러면 하루 10만 원에다가 그다음 점심 식대에다가 휴일 수당이 이렇게 포함된 비용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KB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 간병인 지원보험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보험사 콜센터에서 간병인 파견 요청을 하기도 하고 최장 6개월까지 병원에 간병인을 보내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병인 보험은 좀 현실적으로는 필요성이 있는 보험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직장에 다니고 자녀들이 계속 그냥 그 병원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그 간병인이 계속 좀 상주를 해주는 게 크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 일반적인 이제 병원 외에 조금 독특한 경우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의료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은평구 같은 경우에도 뭐 산림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병원 의사 선생님을 초빙을 해서 그 조합원들이 병원을 운영하는 형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조금 이제 그 유리한 게 그 본인의 그 건강 상태를 계속 정기적으로 이제 체크를 해주는 그 각 지역 사회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하는 이제 이 형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서울 혁신파크에도 이런 이제 그 마을 주치의가 있고요. 의료협동조합에서 하는. 그래서 이분들의 목적은 그겁니다. 치료보다는 예방관리 쪽에 보다 이제 더 중점을 둬서 하겠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죠. 그 보통 일반적인 병원이 하루 한 70명에서 80명 환자를 이제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제 산림의료조합 같은 경우 하루에 30명 정도밖에 환자를 못 받기 때문에 매년마다 이제 적자를 내고 있고 이 적자분을 그 조합의 조합원비로 계속 충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활성화가 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이제 활성화되기는 좀 제약이 많다라는 게 이제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실손보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실손보험을 가입하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 부담이 있죠. 아까 저기 뭐 일일 통원 치료도 있고 수술하는 경우에도 하루 25만 원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수술비에 대한 일정 부분을 좀 개인 부담분을 커버하고 싶다는 분이 있으면 수술비 보험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미니보험 형태로 보험사들이 많이 상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보 라이프에 뭐 프레닛 생명보험도 있고 BNP 파리바 카디프 생명보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이제 가입이 가능하고요. 한 가지 항목만 특정해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월 보험료는 뭐 한 1,000원 정도 뭐 이렇게 이제 내시면 되는 경우 있고요. 이게 이제 만약에 본인이 수술을 한다고 하면 뭐 한번 일회성으로 한 30만에서 50만 원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수술하는 경우에는 주로 들어가는 비용이 아까 개인 부담도 있지만 그 병원에 또 가는 뭐 택시비도 있고 그다음에 식사를 또 밖에서 해결해야 되는 식사비도 있고 뭐 이런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상당히 현실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제 미니 수술비 보험도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여행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조금 뜸하긴 한데요. 해외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해외여행자 보험도 많이 가입을 하세요. 근데 이거는 이제 주로 패키지 상품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여행사에 전문적으로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맡기지 마시고요. 본인이 뭐 추가적으로 한 1, 2만 원 더 부담을 하더라도 내가 이제 꼭 필요한 여행자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해외 나가서 이제 뭐 병원에 가시게 되면 그 증빙을 확보하시는 건 쉬워요. 그냥 의사한테 그 지출한 증빙, 그 다음에 수기로 된 의사 확인서를 그냥 받으셔가지고 그걸 국내 병원에 그냥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추가적인 보험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현재 이제 응급실에 가게 되는데 응급실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해외여행자 보험으로 커버하기 힘든 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한국으로 후송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한국 자국 비행기, 국적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는 경우에 의료인이 또 동행을 하게 돼 있고 비행기 좌석도 이코노미 한 6개 좌석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후송 시에 항공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까지 이제 커버가 가능한 그 여행자 보험 하는 게 좋고요. 지금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하나 손해보험을 봤는데요. 여행자 보험이 보통 이제 여행사에서 하는 기본형이 한 10,000원 정도, 그다음 안심형이 2만 원, 그다음 든든형이 3만 원인데 만약 2만 원이나 3만 원짜리만 하더라도 해외에서 한국으로 후송하는 이 비용 부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2천만 원 또는 3천만 원까지 커버하기 때문에 우리 해외 나가도 뭐 쇼핑하고 이러기 때문에 한국에서 보험료를 한 2만 원 정도 추가로 더 내신다고 생각하고 그 여행자 보험에 좀 가입하시는 게 좋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유학생 보험이 있습니다. 유학생 보험은 이제 한국에 있는 자녀가 해외 이제 대학에 가서 현지에서 이제 아프거나 할 때 그 보험을 커버할 수 있는 보험인데요. 현지 이제 학교에서 자체적인 보험이 있으면 그 보험도 괜찮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굳이 이제 유학생 보험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제 유학생 보험을 하시더라도 국내에 가지고 있던 실손보험은 절대 해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지금 현재 그 보험 규정상 해외 나가 있는 부분은 보험료 납부가 유예가 되기 때문에 그때 부분은 뭐 납부를 하셨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걸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절대 이제 실손보험을 해지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